너희들 대부분이 어차피 조금 수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알고 난 정시 올인한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의고사 한번 준비해 보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확통이나 미적은 지금 내신으로 치고 있기도 하고 알아둬야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수시에서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정시 성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일은 최선을 다해서 보는데, 수원 수투는 많이 까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전략을 좀 추천해주면, 객관식이 일단 1번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15번까지고, 주관식이 16번부터 22번까지고, 이제 선택이죠. 확통이든 미적이든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30번까지인데, 너희들이 최소한, 자, 객관식은 세 파트로 나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한 12번, 13번 정도 한 두 문제가 있고, 13번부터 15번 조금 어려운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 거고, 주관식 역시 16, 17, 18은 좀 쉽고, 19, 22 조금 그래도 좀 한 중간 난이도, 그냥 21, 22번이 좀 어려운데, 선택 같은 경우는 확통의 경우랑 미적을 좀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 얘랑 얘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하나라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돼. 실수는 뭐 할 수 있다 쳐.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 12번, 19, 20번도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은 건들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수원수투. 어쨌든 너의 우선순위는 동그라미 친 거 있지. 1번, 10번, 그리고 16번부터 18번까지는 일단 다른 거 다 스킵하고 풀더라도 이것들은 꼭 먼저 푸세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 내가 확통을 내칠 거다 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확통 시험 범위가 아마 확률이 뜰거 활용까지일 거거든. 그래, 조건부 확률도 안 들어가. 심지어 물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여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확통을 선택했다? 30번까지 다 맞출 생각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혹여 그래도 좀 나눠 본다면 23번부터 28번까지랑 29, 30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생각해서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미적 같은 경우는 29, 30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한 23번부터 한 27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28, 29, 30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28이나 29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할만할 거거든요. 두 개 정도 빼고는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요 정도로 나뉠 것 같아. 너희가 만약에 13, 15번 얘랑 뭐 얘나 얘 이 정도만 빼고 다 풀면은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고, 나머지는 푼 건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푼 거에서 좀 실수가 나오고, 요 중간 난이도 얘들 있지. 11, 12, 19, 20 뭐 요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나 좀 못 풀고 하면 이제 3, 4, 5가 왔다 갔다 할 거야. 요렇게 전략을 좀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내 수준은 지금 좀 어삼시사라고 그 정도 난이도 좀 풀 수 있는 친구들은 13, 15, 21, 22, 29, 30 요 정도 빼고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등급이 무조건 나와. 그리고 뭐 이 중에서 객관식 같은 경우 뭐 찍어서 한 두 문제 맞는다 그 와중에, 그러면 2등급도 노리고 1등급도 노릴만 한 거고, 확통도 이거 이제 풀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 확실히 1등급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정시로도 아니고 좀 그래도 가볍게 한 3등급 정도 유지할 정도로 좀 폼을 유지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어삼시사 한번 꼭 풀어보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지금 내신 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다음날이 모의고사니까 지금 해본 거고, 어쨌든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좀 대비를 할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해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찍어놨어 사실. 그리고 확통도 내가 어제 좀 실수해서 23번부터 못 찍고 27번부터 아마 30번 정도까지가 찍혀져 있을 거거든요. 요거 영상은 내가 공유를 해줄게 이따가. 그럼 오늘은 객관식 11번부터 15번, 그 다음에 주관식도 한 19, 20번 정도만 19번부터 한 22번 요렇게 좀 이런 쉬운 문제들은 좀 스킵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문제 좀 풀어볼까 싶은데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긴 하지만, 혹시나 오늘 선생님 설명하다가 미처 다 못 설명한 부분에서 질문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뭐 캡처 같은 거 해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설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어려운 것부터 한번 봐볼까 그래도? 잠깐만요. 어제 해설하고 남아있던 게 있어서 뭐 13, 14, 15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 어떻게 해야 될까? 13번부터 한번 해설 해봅시다. 어려운 거 위주로 먼저 할게. 13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근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더 편하려나? 이게 좀 보기 힘든가 이게 더? 괜찮니? 내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아니면 이거 배율을 좀 조절할 수 있나? 잠깐만. 원래대로 하자. 이게 원래대로잖아. 보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최대한 좀 심플하게 설명해 보려고 할게. 지금 보시면은 fx가 함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지금 a 전과 후로 나뉘는 거거든. 지금 어떤 x는 a라는 요 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떤 함수니? 2의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그럼 2의 x승에 비해서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니까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뭐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좀 표시해보자면 얘는 y는 2x 플러스 3승 플러스 b라는 건 원래는 원래는 점근선이 x축이지. y는 0.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올린 놈이니까 얘는 이 점근선이 y는 b가 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점근선이 잠깐만요. y는 3b가 될 거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점근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y는 3b를 점근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지수함수가.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대충.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다 라는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자 b랑 k 사이의 어떤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뭐가 만족해야 돼? 이 fx 내가 그린 이 까만색 그래프 있지. 내가 그린 이 y는 fx란 이 까만색 그래프랑 y는 t라는 걸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본다고 하면은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 b랑 k 사이의 t에 대해서는 얘들아 생각해보면 지금 b는 양수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라는 건 자 여기가 3b야. 지금 여기가 3b거든. 여기가 b고 그럼 4b 플러스 8은 얘보단 더 위에 있겠지. 뭔진 몰라도. 그치? y는 4b 플러스 8은 얘보단 더 위에 있을 건데 지금 내가 y는 t를 이런 식으로 그어봤어. y는 t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요놈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 지금. 얘는 지금 자 올라갑니다. b보다 크면은 한 개인 거 맞지? 한 개. 한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한 개에서 만나. 이러다가 3b보다 조금 커지면 두 개에서 만나버리지. 이런 모순이지. 왜냐면은 b랑 k 사이에 b랑 k 사이의 t에 대해서는 만나는 점이 딱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 만나는 점이 딱 한 개여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뭐랄까? 이걸 좀 지워야 되나? 잠깐만요. 익숙하지가 않네. 잠깐 치워놓고 이 y는 3b 라인 있지. 이 y는 3b 라인이 조금 더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야겠다. 즉 y는 3b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딱 요 놈이랑 겹쳐야 된다는 거지. y는 3b가. 그래야지
요 놈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까지 한 개였다가 그 위에서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지 계속. 언제까지 한 개여야 돼? 딱 K 직전까지. 딱 계속 한 개를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K가 4B 플러스 8이라는 거는 뭐야 그러면은 이 4B 플러스 8이라는 게 딱 어디에 있어야겠다? 요 점이 딱 4B 플러스 8이면 되겠다. 요 점이. 그래야 B부터 K 사이의 이 Y는 T랑 이 fx가 만나는 점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계속 한 개, 한 개, 한 개에서만 만나겠지? K 직전까지. 이해되니? 은지 괜찮니? 그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점. 자, 이 함수에서 요 함수 있지? 요 함수에서 A를 넣으면 이 함수 값이 얼마냐면 원래 A를 넣으면 2에 A 플러스 3승 플러스 B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3B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에서 A를 넣었을 때 있지 즉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승 더하기 3B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4B 플러스 8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4B 플러스 8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얘가 곧 K가 돼야겠다 라고 하면 자 요 식이랑 요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 건데 요 식에서 2B는 얼마야? 이제 얘는 치울게 Y는 T는 치우고 요 식에서 2B는 8 곱하기 2의 A승이고 요 식에서 B는 2의 A승분의 32 빼기 8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여기 넣어가지고 식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2의 A승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지? 2의 A승을 잠깐 T라고 치환해볼게. 그러면은 일단 치환 전에 2의 A승분의 64 빼기 16은 8 곱하기 2의 A승이 되는 건데 지금 양변을 8로 약분해주고 2의 A승을 곱해주면 내가 여기서 2의 A승을 잠깐 T라고 놔볼게. 얘를 T. 그러면은 양변에 2의 A승 곱해주면은 8로 약분해주고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기 때문에 T 값이 몇 또는 몇이다? T가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될 텐데 T라는 건 지금 내가 2의 A승을 잠깐 치환한 거기 때문에 A가 1 또는 마이너스가 아니네. 얘는 될 수가 없죠. 2의 A승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네. A는 1이 되겠다.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면은 B 값도 나오겠죠. A가 1이니까 B는 8이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B니까 정답이 1번이 되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었겠다. 잘 보이나? 혹시 좀 안 보이면 앞에 와서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잠시만요. 불편한데? 14번 한번 같이 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 fx가 있다. 얘들 아니면은 14, 15번은 혹시 나 풀 생각이 없다. 은지는 풀었니? 14번 질문? 오케이. 14번 한번 볼게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참수. 오케이.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있는 점 t, ft에서의 접선을 일단 구해야겠지. 접선 어떻게 구하니? y는 f't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t, ft를 지나기 때문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을 넣었을 때 y값 구해주면 되지. x에 0 넣어봅시다. x에 0 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gt가 된다는 건데 gt는 뭐가 되니 그럼? 마이너스 t 곱하기 f't 더하기 ft가 gt가 된다. 자, gt도 구해놨는데 이때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절대값 fk랑 절대값 gk를 더했더니 0이 되게 하는 실수 k의 개수가 2개. 자, 얘들아 절대값
뭐시기랑 절대값 뭐시기를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된다는 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so리거든. 즉 FK도 0이고 GK도 0이 되도록 하는 K가 두 개 있겠구나. FK도 0이고 GK도 0이 되게 하는 K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fx를 얼추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3차함수인데 지금. 자, 그러면은 얘들아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면 x축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fk가 0이 되게 되는 k가 이러면은 물론 gk까지 0이 돼야 되니까 뭐 상관없긴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fk도 0이 되면서 k 후분이 이렇게 3개거든. gk까지 0이 돼야 되지. gk라는 건 뭐야? gk라는 건 그 x의 k를, gk라는 거는 k, fk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지.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돼. 얘의 y절편이 0이라서 얘가 0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y절편이나 여기서의 y절편이 0이 될 수가 없지 절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니? 안 돼. 다시. 자, fx가 크게 개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때, 아니면은 끝이네. 세 점에서 만날 때. 이거 나눠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자, fk가 0이면서 gk도 0이 되게 되는 k가 두 개여야 되지. 근데 이미 요 케이스는 어때? fk가 0이 되는 k 자체가 애초에 하나지. 이건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안 돼. 일단 얘는 기각. 얘는 어때? fk가 0이 되게 되는 건 3개나 있어. 근데 뭐도 0이 돼야 돼? gk도 0이 돼야 되거든. 그 gk라는 건 뭐야? k, f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 값이. 그것도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 얘가 k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어지지. 얘의 y절편이 0이 되려면 그냥 얘가 0인 수밖에 없겠지. 얘의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긋거나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봤을 때 얘의 y절편이 0이 될 수가 있니? 여기나 여기, 요놈이나 요놈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여기가 y축인데, 잠시만요. 이미 여기가 y축이라고 치면 여기서는 fk도 0이고 gk도 0인데 여기랑 여기는 fk만 0이지 gk는 0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개밖에 안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 얘가 y축이 여기 있으면 되지 않나요? 얘도 안 되지. 여기 있어도 안 되지.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래서 딱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그러면은 여기 y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점에서는 fk도 0이고 접선의 y절편 자체도 0이지. 그치? 요 점에서는 fk도 0이고 접선의 y절편도 0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비슷한데 좀 이런 느낌으로 돼도 잠깐만, 이러면 y축이 여기 있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돼도 되겠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거든. 둘 중에 뭐가 될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게 이것도 일단 활용하긴 해야겠다. 요거는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자,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케이스부터 봐볼까? 요거 케이스. 여긴 0이고
여긴 모르니까 내가 뭐 K 썼나 지금? 아 K는 있네. 뭐라고 둘까? 알파라고 넣어볼까? 여길 알파라고 두면은 fx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x축에서 하나 0에서 하나 만나고 알파에서 두 개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때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뭘 써야겠니? 4배 f1 더하기 2배 g1이 마이너스 1 되는 걸 써야겠다. 이런 좀 귀찮네. 해봐야겠지? f 잠깐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얘 먼저 미분하고 얘 그대로 더하기 얘 그대로 저거 미분해주면 2x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자 그럼 f1은 얼마니? f1은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g1은 얼마냐면 g1은 여기에 1 넣는 거지, t자리에. g1은 마이너스 f 프라임 1 더하기 f1인 건데, 얘가 얼마인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1 인 거니까 얘랑 얘 날라가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이 4배 f1이랑 2배 g1을 더하는 거거든. 여기에 4배 4배의 f1 더하기 2배의 g1을 더했더니 몇이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건데, 자 만약에 자 그럼 두 개 더 해볼게. 얘 4배 해주고 4배의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4배의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얘는 2배의 1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소리죠. 하면 1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가 되겠구나? 2분의 1이 돼야겠구나.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알파가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자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자 요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알파가 2분의 1이면 되지. 딱 0보다 큰 데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요 케이스면 어때 얘들아? 이 왼쪽에 있는 케이스라면 얘가 알파가 됐을 텐데 지금 얘가 0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었던 케이스였던 거야. 따라서 fx를 다 구해버렸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x를 내가 어떻게 구했니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 넣으면 되지. 요 알파 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알파 자리에 f4 구하라고 하면 여기 4 넣어서 계산 때리면 끝나겠다. 그럼 4 곱하기 얼마가 되지? 49가 정답인가? 4 곱하기 4분의 49 될 것 같은데 4 넣으면 정답이 49가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워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혹시 해설 필요하다. 왠지 풀었니? 네. 재민이랑 준서 15번 해설해줄 거 아니면은 건드려는 봤어? 한번 해줄까? 저 건드리지 못해서 안 건드린 거 아니야? 해봐. 준서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해볼만 하거든 사실. 15번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야 얘들아. 일단 A1은 자연수구나. 근데 얘가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번째 항은 그 전에 애가 3의 배수면은 3분의 1을 할 거고, 그 전에 애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해서 5 더한 다음 3으로 나눌 거거든. 그럼 절대 음수는 안 나오겠지 얘들아. 계속 양수인데 뭐 양수에 3을 나눠봤자, 아니면 양수를 제곱하고 5를 더한 다음 3으로 나눠봤자 어쨌든 계속 양수로 나올 거야. A1, A2, A3, A4 계속. 첫 번째 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에서 뭘 줬니? 네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의 합이 5가 된다고 줘놓고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1을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럼 네 번째랑 다섯 번째에서 뭔가 힌트를 얻은 다음에 역으로 가서 A1을 다 구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네 번째 애가 3의 배수일지 3의 배수가 아닐지 모르지.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3의 배수였다, 3K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3으로 나눈 K가 되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돼? 4K인데 그게 5가 되면 K가 4분의 5지. 근데 K가 4분의 5가 돼버리면은 3K가 3의 배수라는 거에 모순이 되지? 얘는 4분의 15가 될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는 아니었겠구나. 두 번째,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얘들아, 모든 수는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로 나뉘는 건데 3의 배수가 아닌 놈들 중에서도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놈,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인 놈으로 나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보면은 얘가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다 만약에 하면은 A5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얘를 제곱해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6이 된다. 얘랑 얘를 더했을 때 5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얘가 만약에 3K 플러스 2였다? 라고 하면은 나와서 살펴볼게.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 얘 두 개 더해보면 어떻게 되니? 3K 제곱 더하기 5K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 3KK K가 마이너스 2거나 3분의 1이면 되는데 K가 마이너스 2인 건 말도 안 되지. K가 마이너스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근데 K가 3분의 1이면 어때? 얘가 2가 되는데 그래도 모순이야. 왜?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라고 가정했는데 2가 됐잖아 지금. 얘도 안 돼.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이거밖에 없겠네? 이 네 번째 애가 3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나머지가 2인 놈이다 라고 하면 다섯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얘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를 더하는 거였나? 그치, 5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될 텐데 얘랑 얘를 더했을 때 5가 돼야 되는 건데 계산해보면 3K 제곱 더하기 7K가 0이 되는 건데 이러면은 K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야 된다는 건데 얘도 말이 안 되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K가 0이면은 얘가 딱 뭐가 돼? A4가 딱 2가 되고 얘는 딱 3이 돼서 가능하다. A4가 2였겠구나 라는 거는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얘 이제 다 치울게. 이거 다 치울게.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게 된 거냐면 A4가 2였고 A5가 3이었구나를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 뭐로 어떻게 가는 거야? 역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A3가 3의 배수였으면 3분의 1에서 얘가 됐을 거니까 얘가 6이었을 수도 있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 x라고 하면은 x 제곱해서 5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2가 돼야 된다고 했을 텐데 x 제곱이 1이 되지? 그럼 얘가 1이었을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도 18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x라고 하면은 얘를 제곱해서 5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6이 되는 놈이 있나 살펴보니까 x제곱이 18 13이 되면 되는데 얘가 그럼 루트 13이거든? 이것도 이상하지? 계속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AN이 자연수가 되기만 하면 나머지 계속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루트 13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패스. 얘도 안 될 거고 여기서 얘가 3으로 되거나 또 x제곱 더하기 5에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놈이 있나 살펴보면은 얘도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도 없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54 아니면은 x제곱 더하기 5가 54가 되는 게 있나 살펴봤더니 49 얘는 있다. 7 얘도 9가 되거나 얘를 제곱한 다음에 5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왔을 때 3이 되는 놈이 있나 살펴보니까 얘도 있네요. 2 이렇게 4개 더해주면은 모든 A1들의 합이 구해지겠습니다. 72가 정답인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서 역으로 쭉 가보는 식으로 문제 풀어볼 수 있겠다. 까지가 일단 객관식 문제였고, 혹시 16번부터 22번까지 중에서 나 이것 좀 들어보고 싶다 질문. 16번부터 22번 다는 못할 것 같아서 질문 받으려고. 20 20번 말고 20 아니 20번 말고 아 20 아니야? 그러면 22? 20 21 21 21 어려워요. 22? 풀지도 않았어. 22는 안 해봤고 22? 풀 시간 없어가지고 22 한번 해줄까? 아니면 한번 풀어보고 질문할래? 읽어보긴 그럼 21번 일단 할 거고, 재민이랑 준서 저 20번? 다른 건? 19번 19번도. 준서는? 그냥 19번 넘어서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19번 이후에 아 19번 이후로 못 풀었어? 18번까지는 풀었니 그래도? 네. 맞았어? 네. 그럼 19, 20, 21번 이렇게 세 문제 한번 같이 들으면서 한번 봅시다. 19번부터 보면은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11개가 있거든, 전체 집합이. 근데 A라는 집합은 무슨 집합이니? 잘 보면은 A라는 집합은 원소가 A야. 어떤 A? X의 실수인 4제곱근을 A라고 하자. 얘의 원소로 하자.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거듭제곱근 문제거든? 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어떻게 구했었지 우리? n이 홀수냐 짝수냐로 나눠서 풀었었지. 그리고 아직 패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또 나눠졌지 이렇게. 이렇게 양수에서 애들아 n이 홀수잖아? 그러면 무조건 한 개 있는 거지. n이 짝수면은 2개, 1개, 0개가 되는 건데, 이때 그게 뭔지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얘는 뭐야? 그 한 개가 n제곱근 a. 얘도 n제곱근 a인데 a가 0이니까 0. 얘도 n제곱근 a. 얘는 뿔마 n제곱근 a. 얘는 그 한 개가 0. 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재민아, 이 지금 여기 x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들 중에 하나거든. 오케이? 근데 이 x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있으려면은 여기 중에 x를 고르면 되니? 여기서 고르면 없겠지. 0을 고르면은 한 개가 있겠지. 얘네들 중에 고르면 2개씩 나오겠지. 근데 A의 원소 개수가 9개가 나오려면은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고, 4개를 고르고 여기 중에 0을 한 개 골라가지고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만약에 B집합은 한번 볼 건데, 세제곱근이면은 무조건 뭐는 있니? 얘는 무조건 다 한 개씩 나오지. 이 X를 뭐를 고른다고 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씩은 나오게 될 텐데, 무조건 한 개씩은 나오게 될 텐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B의 개수가 7개가 된다는 거는 그냥 얘네들 중에서 그냥 7개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는 소린데, 이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 얘네들 중에서는 4개를 골라야 돼 지금. 1, 2, 3, 4, 5 중에서 4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야 가장 최대가 돼? 2, 3, 4, 5를 골라야겠지 여기선. 여기에서는 2, 3, 4, 5를 내가 원소로 골라줘야지. 이 x라는 집합에 원소로 골라줘야지 합이 가장 클 거고 0도 무조건 한 개는 골라줘야 될 거고. 그럼 총 7개가 돼야 되는데 몇 개 남았지? 2개 더 고르면 되지. 2개를 더 어디서 고르면 돼? 얘네들 중에서 2개를 더 고르면 되는데 합이 최소가 되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골라줘야겠지 2개를. 그러니까 x의 집합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값이 합이 가장 최대가 되도록 고르는 거겠지. 주어진 조건 만족하면서. 다 더하면 얼마? 11이 정답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골라볼 수가 있었겠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거듭제곱근 요거 성질. 자, 20번 한번 봐볼까? 복잡해라. fx랑 gx가 다항함수 이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뭔가 fx랑 gx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있고 지금 x에 2를 한번 넣어볼게. 얘 같은 경우는 x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f2 빼기 g2 분의 g1이 되는 거고,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쨌든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네. 이런 건데 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f2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려고 x에 한번 2 넣어볼게. x에 2 넣어보면 어떻게 되니? 2f2는 2 넣어보면은 2g2가 되네. 그냥 f2랑 g랑 똑같지 지금. 즉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네 지금. 그럼 얘도 0으로 가야겠지 당연히. 0분의 0꼴이 돼야 얘가 극한값이 있을 테니까. 따라서 g1은 0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자, 만약에 fx가 n차라고 하면 gx는 몇 차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2n차가 돼야지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극한값이 있게 되겠지. 그치? 0이 아닌 값으로 있게 될 거니까 얘가 만약에 n차면 얘는 몇 차가 돼 지금? n 플러스 1차가 되는 거고, 얘가 2n차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n 플러스 1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까? 자, gx가 2n차라는 건 gx는 짝수 차수라는 거지. gx가 될 수 있는 건 뭐 2차, 4차, 6차 뭐 이런 걸 텐데, 만약 gx가 2차라고 해봅시다. 얘가 2차면은 얘는 1차가 되는, fx는 1차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그럼 얘가 2차야. 얘는 2차가 되는 거고 얘는 2차. 얘도 2차가 돼야 되는 걸 텐데, 그럼 2차랑 얘 곱하면 3차가 되는데 그거랑 얘랑 날라가야겠지 지금. 3차랑 마이너스 x 3승해서 날라가야지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요 놈도 2차가 될 거니까. 그래서 gx라는 놈이 2차긴 2차인데 얘랑 얘를 날려주려면 이 gx라는 놈이 어떻게 돼야겠구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x 3승 날라가면서 얘가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럼 gx를 아예 해볼까? 뭐 ax 더하기 b라고 나올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2차면 돼. 근데 gx가 만약에 4차잖아? gx가 4차보다 커져버리면 얘가 그럼 5차 이상이 돼버리는데 얘는 끽해봤자 뭐 3차, 4차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말이 안 됩니다. 얘가 5차가 돼버리면 x3승 날리면서 5차를 날릴 수도 없어서 얘는 딱 gx 2차일 수밖에 없다 로 되는 거고, 조금 더 쉽게 풀고 싶긴 한데, 내가 지금 뭐도 알고 있냐면 g1이 0인 것도 알고 있는데 좀 거시기 하네. 귀찮네.
요 식 좀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xfx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곱하기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b 대신에 내가 2 마이너스 a라고 해볼게. 왜냐면은 gx는 1 넣었을 때 0 되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0 되게 하려면 b가 2 마이너스 a겠지. 그래서 이거 좀 전개 좀 해봅시다. 전개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마이너스 a 에서 뭐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x제곱 인 거니까 이거 좀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천천히 할게. x 3승 더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1 a x제곱 그 다음에 헷갈려 죽겠네. 더하기 3a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ax 더하기 더하기 6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2x제곱이라서 얘랑 얘랑 날라가고 얘가 정리 좀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a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7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6 마이너스 3 a가 된다. 뭐가? x 곱하기 fx가 얘가 얘 다항함수지. 그치? 그럼 상수항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얘가 x가 이미 붙어져 있으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몇이 되겠구나? a는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얘가 잠깐만요. 얘가 날라가야 되니까 a가 2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6x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 날려주면 f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구나. 그럼 gx는 뭐야? gx는 얘가 gx잖아? 요놈이 gx인데 요놈이 gx인데 얘 지금 2 마이너스 잠시만요. 얘가 gx인데 a가 2니까 a 자리에 2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이러면? fx, gx 다 구했네. k값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나? 아닌가? 해줘야 되나? fx에서 gx 뺀 거 여기 넣고 여기서 이제 요거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건 요거잖아. 요 극한값 구하는 건데 fx도 구했고 gx도 구했잖아. 요거서 이거 빼고 gx인데 x자리에 x-1 넣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고 x에 2 넣어서 극한값 구하시고 그냥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래서 이 2차 얘도 2차 최고차인 개수만 보고 얘 극한값 구하고 해서 곱해서 k값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fx랑 gx를 다 구해놨으니까 fx, gx가 다 구해졌으니까 나머지는 풀어보면 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21번.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좀 세워서 봐야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 보면은 반지름 길이는 6이래. 이 길이가 6. 그 다음에 중심각이 90도. AC 길이는 문제에서 준 거를 좀 표시해보면서 갈까? AC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 4루트 2. 그 다음에 D를 지나면서 OA에 평행하게 오케이. 얘랑 얘랑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서 쭉 긋다가 AC랑 수직이 되도록 점 1을 잡고
AC랑 수직이 되도록 잡았고, 이때 삼각형 CED, 삼각형 C, 잠깐 이거는 다른 걸 표시하자. CED,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문제에서 줬지. 3루트 2라고.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색깔 바꿀까? 그냥 이걸로 하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 길이거든. 요 길이 AD 길이. 요거 X라고 하면 요게 궁금해. 자, 그럼 뭘 쓰겠니? 일단 요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줬으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쓸 생각했을 것 같고, 내 생각에. 그 다음에 각도를, 자, 이 변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이 CAD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뭐 하나 구한 다음에 각도 구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쉽긴 합니다. 어떤 각도를, 뭐 이 각도를 구하든 이 각도를 구하든 이 각도를 구하든 요 각도를 구하든 간에. 자,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내가 드는 생각은, 얘들아, 요 ACE가 수직이지. 그럼 얘를 마저 쭉 있다 보면은 얘가 뭐랄까, 원을 마저 만들어 볼게. 원을 마저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 보잖아. 그러면은 EC를 쭉 마저 이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지름이 딱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얘가 수직이니까. 이렇게 쭉 있다 보면은 여기가 6 똑같이 있겠지. 그런 느낌. 그리고 나는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고 싶으니까 뭘 쓸 거냐면, 요만큼 세타라고 하면 요만큼도 세타겠지? 저기 평행하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게 돼? 요 큰, 얘 뭐라 할까? A, B, C, D, E, F. 얘를 F라고 넣을까? 얘를 F라고 넣으면은 이 FAC, 이 큰 삼각형 있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 코사인 세타가 12분의 4루트 2가 되겠지? 12분의 4루트 2, 즉 3분의 루트 2가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 값이. 요 큰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밑변 12분의 4루트 2가 돼서, 난 사인 세타 값이 궁금하거든. 왜냐면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쓸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줬으니까.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되니 그럼? 사인 세타 값은 구해보면 되겠지? 코사인 값이 3분의, 아이고 왜 이래? 3분의 루트 2니까 여기는 9, 여기 루트 7이 되겠다. 3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사인 값은. 그럼 여기서 뭘 써줄 수 있어?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놓는다면 사인 세타분의 A가 2R이 된다라고 해서, 사인 세타 값도 내가 알고 있고 R 값도 알고 있으니까 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A는 뭐가 된다? 2R 사인 세타인데 R이 지금 3루트 2고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7이니까 뒤에 곱해주면은 루트 14가 2루트 14가 되겠네. 요 길이가 2루트 14가 됩니다. 요 길이가. 그럼 나 요 변의 길이도 구했고 요 변의 길이도 구했네. 각도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요 각도 구해서 마무리합시다. 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여기 각도.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 CD라는 호의 원주각이지. 얘를 여기다 써버리면은 중심각은 몇 세타가 되겠어? 몇 알파가 되겠어? 2알파가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이어보고 이렇게 이어보면 얘가 2알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알파니까 중심각 2알파. 그럼 얘를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한번 내려볼게. 이렇게 수선해발. 그러면 이 2알파가 각각 알파로 쪼개지겠지? 수선해발을 이런 식으로 알파로 쪼개지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알아낼 수 있어?
코사인 알파 값을 알아낼 수 있지. 얘가 6이고 얘가 루트 14니까 코사인 알파가 얼마구나? 6분의 루트 14가 되겠다. 끝. 그럼 뭐 하면 끝나? 왜 끝이야? 두 변의 길이랑 각도 하나 알면은 코사인 법칙 쓰면 무조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쓸 거야?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각도를 마주보고 있는 변을 주인공으로 하면 된다. 얘의 제곱은 4루트 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4루트 2 x 곱하기 코사인 알파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 해볼까? 네, 마지막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고 끝날 거라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2루트 14 제곱하면은 68 아닌가? 아니네. 56은 4루트 2의 제곱 3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8루트 2x 코사인 알파니까 6분의 루트 14 해서 마무리합시다. 요거 풀면 나오겠죠? 계산해봅시다잉. x제곱 마이너스 얘랑 얘 약분해주고 3분의 8 루트 7 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네. 양변에 3 곱해주면 3x제곱. 근데 이렇게 더럽나? 쎄하네. 요건데 나 어쨌든 x값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해질 거야. 좀 더럽긴 할 것 같긴 해요. 얘 구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 판별 써볼게. 판별식이래. 근해 공식 써보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28? 이상한데요? 네. 사인 알파 그 6분의 10 루트 14가요. 응. 사인은 맞네. 와, 예리했다. 내가 지금 구한 게 여기서 사인 알파를 구했네. 여기서 직각상태 여기 있는데 빗변분의 높이를 구해버렸네요. 와, 나이스 캐치다. 사인 알파였으니까 코사인 알파를 구해주면 얼마니? 6분의 얼마지? 루트 20인가? 이렇게 되려나? 아, 맞지. 땡큐. 여기가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얘가 루트 14가 아니라 루트 20이네 여기가. 그럼 여기가 루트 1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나?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 뭐지? 큰일 났네. 루트 11이 왜 나오지? 어디서 실수가 나왔지? 잠시만요. 이거부터 좀 이상하다. 얘가 2루트 14 길이가 좀 긴데? 지금 보니까? 얘가 4루트인데? 그치? 좀 이상한데? 왜 잘못됐을까? 왜 저번에 반지름기가 3루트? 근데 사인 법칙 제대로 썼는데?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2r이다. a는 2r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7이고 얘가 3루트 2니까 어?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왜 이렇게 기냐 이거? 그림상에선 안 긴데? 왜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 얘가? 근데 맞긴 맞지? 이거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 하고 가야 되나? 길긴 긴데 생각보다. 근데 그림이 이상한데 이러면? 뭐가 문제지? 이 CD가 바뀌는 좋겠네. 그니까 근데 약간 그림의 문제가 그림의 문제일까 그냥?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저렇게 된 구조가. 구조가 이상한데? 혹시 문제 그냥 풀어볼 때는 이런 생각 안 하고 풀긴 했었는데 나는 잠깐만 답지 한번 봐볼까? 문제가 있네. 얘는 어찌 풀었나? 어? 뭐지? 사인 값을 잘못 구했는데 내가? 아, 나 아까랑 똑같은 실수했네. 이게 코사인 값이 아니라 그냥 바로 사인 값이네 얘가. 이게. 당했다. 아, 미안합니다. 완전 망했는데 어떡하지 얘들아? 얘가 사인 세타 값이었네 애초에. 에헤이, 미안합니다. 다시 봐야겠는데. 지울게 몇 번.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아 미안하다. 사인 코사인을 헷갈려 버렸네. 애초에 내가 맨 처음 큰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한 게 사인 값이네. 다시 할까? 사인 세타 값인데, 그럼 요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 3루트 2분의 a가 2r 6루트 2가 되는 거라서 얘가 4가 됩니다. a가 요 길이가 4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빠르게 할게.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아니네, 다르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값이 얼마? 사인 알파 값이 이러면 3분의 1이 되니까 코사인 알파 값이 3분의 2루트 2가 되겠다. 그치? 마무리 하면은 16은 3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루트 2x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아, 이러면 좀 깔끔하겠네. 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x 더하기 16은 0이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48은 0. 예, 여기서 근해 공식 써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6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112가 나와서 얘는 3분의 16 뿔마 4루트 7이 되겠다.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면은 왜 안 될까? 250.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어서 플러스라고 해주긴 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마이너스 아닐까요? 네, 플러스인데? 절대값. 맞네. 오히려 플러스면 안 되는 거구나. 플러스면은, 잠깐만, 너무 끼워 맞추기인데? 플러스면 얘가 8이 넘어가거든? 너무 크잖아.
그렇지. x가 딱 봐도 짧은데. 그래서 마이너스로 해서 풀면 되겠다. p랑 q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하면은 정답이 64가 되겠다. 9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p, 얘가 q. 그래서 p랑 q 곱해주면은 9분의 64니까 마이너스긴 한데 절대값 씌우면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미적분 최대한 풀다가 마무리할까? 미적분에서 질문. 28, 29, 30. 이 미적은 그냥 5월 범위가 뭐? 5월 범위가 그걸 걸 아마. 여러 가지 미분까지. 근데 이렇게 돼. 지금 보니까 삼각함수 미분까지 들어갔나? 잠깐만 한번 볼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겠다. 너희 중간고사 시험범위랑 똑같네. 인 건데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거든. 좀 아이디어만 좀 주고 넘어가도 괜찮을까? 그리고 혹시 선생님 그래도 저 이거 해설 듣고 싶습니다 하면은 남아서 좀 듣고 가던가 아니면은 그 카톡으로 좀 보내줄게요. 28, 29, 30. 근데 다 오래 걸리는 거네. 일단 28번 같은 경우 좀 빠르게 봐보면 28번 정도까지만 보고 가자. 아이디어만 줄게. 자, FK도 0이 되고 GK도 0이 되게 되는 K가 이때지. 그 FK가 0이 된다는 거는 FK라는 건 A sin K 빼기 코사인 K가 0이 되게 되는 K가 있다는 거고, GK가 0이라는 건 2의 2K 마이너스 B승 빼기 1이 0이라는 건데,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요 식에서는 양변을 코사인 K로 나눠보면 탄젠트 K가 얼마구나? A분의 1이구나. 여기서는 2의 2K 마이너스 B승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들아 2의 0승이 1이지? 그러니까 K는 2분의 B겠구나 까지 알아낼 수 있겠다. 첫 번째 조건에서. 그 다음에 요거를 써야 되거든. 요걸 쓰려면은 이게 미분하면은 F 프라임 곱하기 G 더하기 FG 프라임이 이 F가 되도록 하는 모든 해의 합이 4분의 파이가 되도록 설정을 할 건데, 자, 얘 미분하시고 얘 곱하고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미분한 거 해서 그게 EF다라고 해서 얘 좀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시기 곱하기 뭐시기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정리됐던 것 같거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건 아마 하나가 K야. 어떤 게 지금 0이 되게 되는 하나는 K가 나올 거거든, X값이. 그리고 여기서 0이 되게 되는 것도 하나 있을 텐데 무조건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4분의 파이 빼기 K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해의 합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돼서 하나가 K거든. 나머지 하나는 4분의 파이 빼기 K가 돼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삼각함수 합성이 아니라 삼각함수 덧셈 정리 있지, 그거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고 탄젠트 K 값도 알고 있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K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쭉쭉쭉 써서 연립해서 A 값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거든. 풀어봤을 때 A 값 구하고 B 값도 K 값이 구해져가지고 그러면은 B 값도 구해져서 탄젠트 B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땐 다시 지금 B가 2K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B를 구하라고 하는 건 탄젠트 2K거든. 내가 탄젠트 K 값을 구해낸 다음에 탄젠트 K가 A분의 1이잖아. 이거 구해주면 이제 끝나. 얘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분의 탄젠트 2 탄젠트 K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28번.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좀 줬어. 이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는 게 되게 귀찮거든. 요게 진짜 귀찮아. 이 정리하는 거. 엄청 힘들게 정리했거든요. 정리됐니?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0이 K가요. 그 어. 2
2에 2K 뭐 한 놈이 K고 한 놈이 4분의 8 빼기 K라고 놓고 얘의 근을 근데 얘가 엄청 더럽던데. 얘가 예, 조금 더 왼쪽이 비해 좀 맞아 한쪽이 좀 더러워. 하나가 아마 요게 나왔을 거고 맞아요. 왼쪽에 있는 식. 하나가 좀 사인 코사인 섞여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코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탄젠트 관련해서 식 바꿔보면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다 하고 싶긴 한데 29, 30번 같은 경우는 30번은 등비급수 이용하는 거거든. 30번은 얘가 어쨌든 간에 AN이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AN이 등비수열이라서 B에는 이 등비수열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등비급수 이용을 해주는 거야. 결론은 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AQ 요 길이를 F세타라고 놓는다고 했잖아. 이게 난 제일 복잡했는데 29번이 오히려 30번보다 더 어렵다고 보거든 나는. 요 길이를 나 같은 경우는 뭐 G세타라고 놓고 F세타랑 G세타 관련된 식으로 막 정리해가지고 풀었거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뭔가 G세타 관련된 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보자. 어떻게 풀었더라? 세타 P, D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썼던 것 같다. 얘랑 얘가 중점이잖아. 너희들 이거 기억나니? 삼각형에서 중점이면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다 라는 거 이용해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다. 즉 F세타 제곱 더하기 G세타의 제곱이 10이다 라는 걸로 F세타랑 G세타 또 관계식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G세타랑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고 G세타에 대한 걸 좀 정리해서 세타 제로를 넣었을 때 값이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니까 여기서 G세타 제로가 얼마인지 G 프라임 세타 제로가 얼마인지를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 얘 미분해가지고 풀었던 것 같아. 얘 넣어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일단 지금 10시긴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긴 할 거거든요. 혹시 나 지금 좀 찝찝해서 어차피 집 가면 질문도 안 할 것 같고 지금 좀 물어볼 게 좀 추가적으로 더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설명을 해서 지금 조금 오늘 수업이 어려웠을 거야. 조금 나 앞에 좀 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할 게 좀 남아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좀 더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을 그냥 따로 집 가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좀 하고 갑시다. 아셨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